솔직히 말하면 조금 역겹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 책 하나를 거의 종교처럼 떠받들지? 이 책은 위대하다. 이 책을 읽으면 겸손해진다. 이 책은 나를 바꿨다. 하지만 책이 사람 위에 올라서는 순간 그건 지식이 아니라 작은 종교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였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분명 좋은 문장인 거 알겠습니다. 분명 깊이 있는 조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책을 인생책으로 꼽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책을 말하면서 거의 경외감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저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고 시야가 넓어졌다고 했고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향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걸렸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감동하지? 왜 책 하나를 거의 종교처럼 떠받들지?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책 앞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고 눈빛이 젖고 세상을 다 깨달은 사람처럼 말하게 될까? 저는 그게 조금 웃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역겹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책이든 사상이든 과학이든 누군가 그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떠받드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언가를 신격화하는 순간 생각을 멈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위대하다. 이 책을 읽으면 겸손해진다. 이 책을 읽으면 인간의 위치를 알게 된다. 이 책은 나를 바꿨다.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멀리서 보면 어딘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책이 사람을 바꾸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책이 사람 위에 올라서는 순간 그건 지식이 아니라 작은 종교가 됩니다. 저는 종교적 장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대상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분위기를 경계합니다. 그것이 신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예술이든 과학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쉽게 감동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런 장엄한 말에 흔들리지? 저건 그냥 과학을 빙자한 감성팔이 아닌가? 우주가 크다는 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지? 인간이 특별하지 않다는 말을 왜 그렇게 숭고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여기까지는 비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제가 불편했던 건 그 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책 앞에서 감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유였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조금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감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탈감. 저는 그 책이 싫었던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책을 읽고 우주를 떠올리고 경외감을 느끼고 인간의 위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부러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우주가 위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우주가 너무 멉니다. 누군가에게는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이 겸손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은 별것 아니다. 내 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더 큰 세계를 봐라. 시야를 넓혀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월세를 걱정하고 빚을 걱정하고 일당을 걱정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관계에서 밀려나고 비교 속에서 무너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때 거기서 갑자기 우주를 보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모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은하 속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별빛 속에서 카드값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성의 공전 속에서 상처를 견디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삽니다. 돈, 몸, 관계, 비교, 실패, 두려움, 수치심,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 이것들이 인간이 실제로 사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우주적 시야를 가져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잔인한 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위로가 모두에게 위로는 아닙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세계를 보는 일이 숨통을 틔워줍니다. 내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내 불안이 우주의 역사 앞에서 잠시 작아지고 내 자존심이 내려앉고 내 고통이 조금 거리감을 얻습니다. 그건 분명 좋은 경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입니다. 내 문제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내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처럼 들립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 너 자신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처럼 들립니다. 시야를 넓혀라는 말이 내 현실에서 도망쳐라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같은 문장인데 누군가에게는 해방이고 누군가에게는 박탈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지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교양의 차이도 아닙니다. 감수성의 차이도 아닙니다. 상태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전할 때 큰 세계는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불안할 때 큰 세계는 오히려 나를 더 작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성의 붕괴. 그 책은 말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지구도 중심이 아니고 인간도 우주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는 감각은 착각일 수 있다고. 이건 과학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의 오만을 낮추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흔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도 중심성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그 책에서 중심성의 붕괴는 경외감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중심성의 붕괴는 상처가 됩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밀려납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환경이, 비교가, 실패가, 타인의 시선이 나를 흔듭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아직 증명해야 한다. 너는 아직 쉬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위로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필요한 위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는 시야 확장입니다. 당신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 밖에도 세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 떨어져서 봐도 됩니다. 이런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는 시야 확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실제입니다. 당신이 힘든 건 작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주를 못 봐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 먼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위로는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아직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상처를 인생의 교훈으로 바꾸라고 하면 폭력이 됩니다. 아직 버티는 중인 사람에게 더 큰 세계를 보라고 말하면 부담이 됩니다. 아직 현실에 눌려있는 사람에게 인간의 오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만해서 힘든 게 아닌데요. 나는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는데요. 나는 이미 매일 작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뭘 더 내려놓아야 하나요? 이 말이 아픈 겁니다. 누군가에게 겸손은 미덕이지만 누군가에게 겸손은 이미 강요받은 자세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은 성장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은 마지막 남은 버팀목을 빼앗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 책에 열광하는 사람을 무조건 조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어떤 감각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더 큰 세계 앞에서 숨을 쉬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가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동을 절대화하는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이 책을 읽고도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모른다.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야가 좁다. 이 책은 모두에게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위로는 권력이 됩니다. 좋은 책도 절대화되면 사람을 누릅니다. 과학도 성스러운 형식을 입으면 설교가 됩니다. 감동도 남에게 강요되는 순간 폭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감동한 사람을 비웃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숭배하지? 저건 그냥 지적인 허세 아닌가? 먹고 살만하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조롱도 어쩌면 또 다른 방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롱에는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저런 장엄한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현실을 안다. 나는 냉정하다. 이 감각도 달콤합니다. 숭배하는 사람은 나는 진리를 안다에 빠질 수 있고 조롱하는 사람은 나는 속지 않는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 다 자기 확신의 쾌감입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의 쾌감이 너무 강해지면 사람은 진실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정답인 사람으로 남고 싶어집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은 틀릴 준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사람은 틀림을 모욕으로 느낍니다. 이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질문은 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질문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왜 여기서 불편했나? 나는 왜 저 감동을 조롱하고 싶었나? 나는 왜 누군가의 경외감 앞에서 거리를 두고 싶었나? 나는 왜 저 여유가 사치처럼 느껴졌나? 어쩌면 답은 단순합니다. 박탈감입니다. 나는 지금 그런 감각을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며 인간의 위치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을 버텨야 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내 통장과 내 몸과 내 불안을 먼저 걱정해야 했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 전에 무너진 자존감을 겨우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슬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개인적인 약점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여행 브이로그를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성공담을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자기계발서를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명상, 철학, 과학, 예술 같은 말 앞에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조금만 시야를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시야를 바꾸기 전에 먼저 버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해지기 전에 먼저 무너진 자기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위로가 모두에게 위로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우주가 위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저녁 한 끼가 위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간이 작다는 사실이 해방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더 작아지는 말로 들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시야를 넓히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무겁다는 인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 좋은 책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책이 나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책이 모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책은 어떤 시기에만 좋습니다. 어떤 위로는 어떤 상태에서만 닿습니다. 어떤 진실은 너무 일찍 오면 폭력이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에게 큰 감각을 준 책입니다. 인간의 오만을 낮추고 세계를 더 넓게 보게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려준 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작아지는 감각이 이미 익숙한 사람에게 더 작아지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위로일까요? 삶의 중심에서 이미 밀려난 사람에게 인간은 중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해방일까요? 현실이 너무 무거운 사람에게 우주를 보라는 말은 정말 친절한 말일까요? 아마 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책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조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아팠는지 보는 것입니다. 어떤 문장 앞에서 마음이 다쳤다면 그 문장이 틀려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그 문장을 다르게 번역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감동이 우습게 보였다면 그 사람이 우스워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여유를 그 사람이 가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 불편했다면 그 책이 나빠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태와 지금의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반응합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읽고도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소외됩니다. 같은 문장을 듣고도 누군가는 겸손해지고 누군가는 더 아파집니다. 같은 위로를 받아도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위로를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은 가장 쉽게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더 크게 바라는 말도 때로는 사람을 외롭게 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이미 무너진 사람에게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현실이 인정받아야 그 다음에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너무 아픈 사람에게 우주는 멀어도 됩니다. 지금 버티는 사람에게 경외감이 없어도 됩니다. 삶이 너무 좁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그 좁음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 사람을 좁게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모두에게 추천할 책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어느 정도 버텨지고 있는데 삶의 시야가 너무 좁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좋은 책일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갇혀 숨이 막히는 사람에게는 큰 세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져서 타인과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생존이 급한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박탈감이 큰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겨우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건 우주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을 무사히 넘기는 것, 내 감정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남의 감동을 보며 느낀 박탈감을 조롱으로만 덮지 않는 것,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큰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 순서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큰 세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세계로 가기 전에 먼저 작은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떤 위로는 누군가에게 박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박탈감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아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경외감을 조롱하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의 조롱을 무지하다고 단정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떤 여유를 빼앗겼다고 느끼고 있을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시야 확장일까? 아니면 현실의 인정일까? 저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책 한 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정보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이 책이 모두에게 같은 위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우주인지 아니면 오늘을 버티는 작은 힘인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